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지금 월요일 날 있었는데 저는 재판에 못 가봤는데 재판에 갔다 오신 분들이 모든 글을 싹 읽었어요. 방송 다 듣고. 그래야 뭐 갔다 온 느낌이라도 날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평은 첫 번째 1심 판사보다 2심 판사들은 자세가 다르다 일단. 아, 그래요? 1심 판사들은 그냥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조용히 하세요. 재판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같은 느낌이었는데 2심 판사들은 점점 변호인한테 설득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니까 함부로 그런 표현 못 하거든요. 또 유죄가 나오면 또 낭패가 되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1심 판사들하고는 다르더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참 언론 나쁜 놈들인 게 조국 장관의 그 소위 말하면 PC 1호 거기에서 조국 장관의 집에서 녹음됐을 것으로 예상된 녹음 파일이 나왔다. 그거를 그냥 언론상에 그냥 그러니까 재판상에 틀려다가 제지를 당하고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 근데 나온 결론은 되게 복잡하지만 되게 짧게 보면 그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 고일석 기자 제공 도표 한번 볼게요.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에서 동양대 웹메일 서버, 왜 우리가 그 서울대든 어디든 간에 그 학교 고유만의 웹메일이 있잖아요. 네. 그 서버에 접속을 했던 그 시간에 1호 PC는 동양대에 있었는데 이게 쉽게 표현해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2013년 6월 16일 2013년 6월 16일이 검찰 주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날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면 정경심 교수는 다른 PC로 동양대 웹메일 서버를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이 PC를 안 썼다고요. 아, 예. 그러니까 동양대, 그러니까 방배동에 있었다고 하는 PC잖아요, 이게.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일석 기자 제공. 파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게 지금 요 파란색 바탕으로 돼 있는 게 1호 PC의 타임라인이에요. 그 1호 PC가 뭐 14시 20분 36초에 총장님 직인 PNG 파일을 저장하고 뭐 이 과정 있잖아요. 네. 정경심 교수는 그 시간에 방배동에 있는 PC로 동양대 웹메일 서버를 접속하고 있었어. 이 PC는 쓰고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밝혀낸 거예요. 2013년 6월 16일 날 이 시간대 16시 34분에 다른 컴퓨터에 접속해. 다른 컴퓨터로 접속하고 있었다는 거야. 검찰의 주장이 말이 되려면 이 1호 PC로 방배동에 있는 PC로 접속을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재판에서 밝혀진 것은 이 PC 1호 사용자는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제3자였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허둥지둥 여러 가지 반박들을 못하다가 파일을 들고 이 나온 PC에서 정경심 교수가 아들을 혼내는 장면과 뒤에 조국 당시 교수가 나타나서 하는 목소리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방배동에 있는 PC랑 같은 거다.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분 그 최성식 변호사의 제가 페이스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셔야 돼요. 이 논리로 설명하면 돼요. 검찰식으로 하면 내 PC에는 프랑스 가서 찍은 사진이랑 동영상이 있으니까 내 PC가 프랑스에 있었던 거네. 이거 그 뒤가 더 재밌어요. 미친놈들아. 내가 관광 가면서 아이폰 놔두고 PC를 비행기에 왜 싣고 가겠냐.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 좀 이런 걸 해라 제발. 맨날 대가리로 테이블 쳐서 폭탄주 뇌관 떨어뜨리는 데에만 대가리를 쓰니 대가리가 견디냐. 견디어. 아침부터 뉴스 보고 어이가 터지네. 그 검찰들 그 폭탄주 마실 때요. 그 젓가락 위에다가 맥주잔 위에 양주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쭉 놔요. 그다음 머리로 쳐요? 박치기 기술이라고 테이블을 꽝꽝 때리면서 이게 빠뜨리면서 먹는 술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박치기 술. 이거. 충성서약하는 거죠. 문제는 요게 지금 검찰이 주장이 맞으려면 그 컴퓨터가 그 녹음을 파일을 녹음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 보면 우리 내 사무실 쪽에 가면 마이크가 있고요. 네. 웹카메라도 있단 말이야. 그걸로 녹음했으면 모를까. 이것은 분명히 핸드폰으로 녹음한 소리예요. 아, 근데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연동돼 있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검찰이. 동기화라고 하는 건데 네. 동기화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동기화가 아니라고. 네.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그 파일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PC가 녹음한 게 일단 아니고 동기화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그 표창장 위조했다라고 하는 2013년 6월 16일 날 정경심 교수는 다른 PC로 동양대에서 웹 서버에 접속을 하고 있었다. 방배동에서. 방배동에서. 네, 네. 그 동양대 이 PC는 동양대에 있었다는 걸 증거에 재판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내고 있었잖아요. 2013년 5월 달에 동양대에 있었고 8월 달에 이게 동양대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간접 증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명약 관화한데 네. 그 법정에서는 안 받아들이나요, 이걸? 그래서 지금 날짜가 하루가 더 잡힌 거죠. 예전 그 1심 판사들 같으면 됐고 바로 결심으로 가서 선고공판 할래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그걸 다투는 시간을 한 번 더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다른 거는 다 떠나서 표창장 위조건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안 했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검찰은 이제 반박할 말이 없으니까 PC를 뒤져봤더니 녹음된 파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거예요. 걔들 주장이. 동양대에 있었던 방배동에 있었던 PC를 쓴 건 정경심이다라는 주장만 외치고 있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 IP예요. 그리고 그 IP 공유기에서 동양대에서 그 PC를 그때 썼다는 게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럼 뭐예요?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P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의 증거라고 유죄를 주장한 게 깨져서 그 다음에 나온 게 파일이죠. 근데 우리는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쉽게 잘 이해가 가는데 검사들은 왜 그러지? 아, 너무 답답하네.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 이해하시면서요. 억지 주장. 표적 수사해서 조국 내가 유죄임을 입증해야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은 증거 조작까지 가버렸잖아요. 네. 요거를 만약에 무죄로 끝나게 되면 그 검사들은 어떤 여론의 비난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많이 위축되거나 존재 가치가 사라질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그 부분을 증거 조작을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이거는 공수처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고소발 이미 돼 있어요. 공수처에. 저는 이러면 막 여론을 움직여서 그 판사를 또 마녀사냥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판사들이 눈치를 많이 보지 않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기호 변호사가 오늘 YTN 나와서 한 말인데요. 좀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재판 결과 그 이후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피고인 측의 주장을 많이 실어준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전보다는 피고인의 반론이 언론 보도로 조금씩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국의 시간이라는 그 책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힘으로 여론이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더 나가야 돼요, 네. 책이.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나왔으면은 표창장 위조 부분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했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뭐 그 외에 다른 무슨 뭐 사모펀드 관련한 거라든지 잡다해 보이는 것들을 다투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모펀드 건은 아주 작은 몇 가지 건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7대 허위 스펙 중에서 한 개가 표창장 위조 건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건으로 가장 큰 건이니까 나머지는 시간 부족이에요. 봉사활동 시간 부족했다. 이건 인턴이 아니라 봉사활동이 허드렛 일이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표창장 위조건은 지금 현 상태를 보면 무죄가 안 나오면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검찰 그 더브리핑 기사 보니까 검찰의 한 10가지 정도의 주장을 한 3-4줄 정도로 간략하게 그 변호인단의 입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많이 퍼날라서 좀 이게 막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걸 좀 쉽게 저도 정리해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전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검찰 진짜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계속 이게 있으니까 뭐라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 지지자들도 그런 가끔씩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이게 들었어요. 검찰 쪼개기 기소가 검찰이 쓰는 맞아요, 수법이에요. 쪼개기. 저도 쪼개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한 10개쯤 있는데 다 무죄를 때릴 수가 없으니 일부를 유죄 때리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결과로 보면 유죄다라는 거를 만들라고.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음성 파일이 있잖아요. 이게
이게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했다라고 하는 2013년 6월 16일인데 이 음성 파일이 저장돼 있는 폴더가 이 컴퓨터에 들어간 게 2014년 4월 11일 이후랍니다. 다른 곳에 있다가 2014년 4월 11일 이후에 그 PC로 옮겨진 거래요. 그건 뭐, 그러니까 전혀 맞지도 않는 거를 지금 검찰이 들고 와서 이 PC가 방배동에 있었기 때문에 녹음된 거다고 했지만 파일을 보니까 핸드폰으로 녹음된 거다. 그러니까 또 주장을 바꾸는 거죠. 동기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동기하고 아니다. 동기 아니라고. 네. 기술적으로 동기하고 아닌 거에 드러났으니까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뭐 거기에 올리는 네.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음성 파일뿐만 네. 아니라 정경심 교수가 필요했던 무슨 그림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놓은 폴더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게 그 변호사 그 양반의 주장이 맞잖아요. 검찰식으로 하면 내 PC에는 프랑스에서 찍은 사진 동영상이 있으니까 내 PC가 프랑스에 있던 거네. 그런 주장인 거잖아요. 이거 들으시면 우리 지지자들이 막 가슴 분통이 터지고 짜증이 나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일부가 들어와서 또 뭐 어쩌면 진짜 이런 분들을 벌레라고 부르던데 벌레들이 뭐라고 들어와서 그러던가요? 그러면 막 짜증 감 하나 나겠어요. 드릴까요? 감 하나 뿌리면 뭐 간편하게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면 무죄가 나야 될 건을 우리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래야 그 사람들의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맞다는 주장을 못하면서 검찰을 못 믿어 판사를 못 믿어라고 주장을 하면 결국에 저 사람들한테 그 명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훈아님. 그 로스쿨이라는 드라마가 끝나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 로스쿨에서 보면 그 김명민이 로스쿨 교수인데 법정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증거. 그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검찰에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합리적 의심 투성이잖아요. 검찰의 기소와 증거 제시에. 그러면 이건 무죄일 수밖에 없다가 로스쿨이라는 드라마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드라마 작가만도 못한 우리의 이 법적 현실이다. 지금 제가 지금 들으면서 이상한 게 왜 푸나님이 이렇게 유죄 아니라는 증거를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그런 증거는 검찰이 제시해야죠. 유죄 증거. 이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걸 바꾸는 게 네. 내가 주장이 왔잖아. 나는 법률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잘 생각해 보니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유죄해야만 되는 건 수사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먼저 판단해야 돼요. 검찰이. 그래서 죄가 있을 때만 기소를 해서 법원한테 판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수사가 맞냐고. 근데 거꾸로야. 얘네들 수사는 이 사람이 유죄해야만 돼서 무리하게 갖다 붙이니까 증거 조작까지 돼버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너무 이상해요. 김경수 지사 건도. 홍준표는 2심에서 뒤집힌 이유가 증인의 증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김경수 우리 지사 건에서도 그 드루킹 쪽의 증언이 몇 번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건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무죄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가 엉망이라 정말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저는 사법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배심원제 확대하고 법정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재판부가 1심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7월 12일 날 결심 공판을 하고요. 마지막 재판을 하고 8월 중순쯤 대략적으로 한 8월 18일이나 19일 정도 월요일이 19일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이제 선고 공판을 할 것 같은데 2주에 한 번씩 하잖아요. 재판 준비 과정도 있기 때문에 2주를 더 번 거예요. 한 번 더 이걸 다툴 상황이 왔기 때문에 실제로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몇 군데에서 들어보니까 검사들이 답변을 못하고
쩔쩔 매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쪽에서는 검찰이 답변 못하는 걸 계속 부각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건 답 안 해. 지들 답하기 쉬운 것만 답해버리면서 이 판사들을 속이는 약간 스킬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표창장 유조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찰이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참 저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쪽의 전략을 보면 이제 정서적으로 사람을 되게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뭐 팩트랑 별개로 그러면서 이제 주변 지지자들 떠나게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쫄지 말고 뭐 저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딱지 붙이고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지지자들부터 힘을 합쳐갖고 1단계로 먼저 이걸 쫙 분위기를 바꾸면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정말 큰 힘이 된다. 감사드린다. 이런 여기서 말씀 드리고 제가 한 싶어요. 말씀만. 제가 그 주변에 보수가 많잖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갑자기 말이 없어요. 막 떠드시던 분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두 전직 대통령 자기들이 배출한 감옥에 있잖아요. 그에 대한 복수. 그것이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는 걸로 맞죠. 지지자들이 차분해진 거예요. 그 보복당한 사람이 조국 장관이라고 보면 되지. 샘플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지지자들의 그 인내와 자제, 그러니까 그게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황희두 청년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지자들도 저는 요새 이렇게 자다가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자다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깨요. 이유가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대통령을 못 지킨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가슴이 막 서늘해져요. 그러니까 절실한 쪽이 이기는 건데 그 사실은 박근혜는 황교안 때 감옥 갔어요. 이걸 자꾸 문재인 정부의 책임 물으면 안 돼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감옥에 보는 거 솔직히 얘기하면 주진우 기자 등 언론이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더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긴장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맞습니다. 네. 우리가 정권 교체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야당 네, 네. 우리가 야당 같아. 있어야 돼요. 네. 게다가 우리가 사실은 물적 토대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늘 소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도전자의 입장에서 싸운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지자들을 믿습니다만 그 일부의 분열이나 그런 부분을 딛고 저는 후보 뽑히면 하나가 돼서 절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저는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